요거 설명만 드리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부동산 금융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상환 방법을 말씀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빚 갚는데 어떻게 갚을 거야 이 뜻이에요. 너가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빌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갚을 거야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고 체증식 혹은 점증식 상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원금, 원리금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말을 풀어볼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말은 빚을 갚을 때 원금은 똑같이 갚는단 말이겠죠. 왜냐하면 원금 균등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러면 원리금이 무슨 말인데요? 원금 더하기 이자가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내가 원금과 이자를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갚는다는 뜻이겠죠. 맞죠? 그걸 머릿속에 놓고 가세요. 아시겠죠? 자, 원금 균등은 뭐라고요? 원금이 일정하고요. 원리금 균등은요? 원리금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보러 갑니다. 일단 자금의 상환 방법은요, 여러분.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점증식 상환 방법 총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금과 원리금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출발합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법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요, 원금을 매기간 동일하게 갚는다라고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자는요, 남은 잔금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원금 균등인 거야. 그러니까 원금은 일정하게 똑같은 금액을 갚는 거지. 그럼 이자는요,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니까는 이자는 점점 줄어들겠네요. 이해됐어요? 내가 돈을 빌려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100만 원씩 내고 이자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5%씩. 그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잔액이 점점 줄 거 아니에요. 돈을 갚는 거니까는. 잔액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줄어드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남은 잔금, 이게 잔액이거든요. 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차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네요. 그래야 빚을 다 갚지. 맞죠? 이자가 자꾸 늘어나면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남은 잔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금 균등은요, 남은 잔액이 점차 줄어들고요. 이자도 줄어들고요. 원금은요, 동일하고요. 원리금은요, 줄어들겠네요. 왜요? 원금은 같지만 이자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겠네요.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니은 보세요. 원금 갚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이게 균등의 뜻이잖아요. 원금 균등. 맞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해요. 맞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총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원리금도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 상환하는 금액은 똑같아요. 맞죠? 이자는요, 줄어들죠. 잔액은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원리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감소하는 게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원금 균등에서는요. 쌤, 여기는 2가지밖에 없는데 1가지가 더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자 감소해요? 네, 감소하네요. 맞아요? 원리금도 감소해요? 네, 감소하네요. 뭐가 또 감소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지. 원금이 아니지. 원금은 감소하면 안 되지. 원금 균등이라며. 대출 잔액이 감소해야 하잖아. 이거는 여러분 까먹기 쉽다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봐요. 잔금. 대출 잔액이 뭐라 그래요? 잔금. 요게 대출 잔액이라고도 얘기를 하겠네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리금 균등을 가면요, 여러분. 원리금은 감소해요? 잠깐만. 다시 들어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이 감소해요? 아니죠. 원리금은 일정하겠네요. 균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똑같다는 뜻이에요. 우리 균이라는 말 쓰잖아요.
하나로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거든요. 균등이 무슨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금은 같게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원금은 같게 갚는다는 뜻이라고. 그 뜻이라고요. 풀어드리면요. 아시겠죠? 오케이? 예. 그래서 감소되는 게 이자 감소하고요. 월 리금이 감소하고요. 대출 잔액도 감소합니다. 감소해보셨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디귿. 초기 자금 회수가 빠르대요. 왜냐면요. 원금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자를 엄청 많이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빨리 갚는다고. 얘가 회수 기간이 제일 짧아요. 원금, 원리금, 최종식 중에서 돈을 제일 빨리 갚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원금 균등이 가장 빨리 갚아요. 여러분 헷갈리시면요. 그냥 1년이라고 써두셔도 돼요. 얘는 1년 만에 빚진 거 다 갚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돈 갚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제일 빠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입장에서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왜요? 이자 못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빨리 갚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을 빨리 갚으면은 내가 그거를 떼일 가능성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좋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자 많이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돈을 빨리 안정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빨리 안정적으로 받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초기 자금 회수가 좀 빨라요. 그리고 조기 상환 시 미상환 잔금의 비중이 가장 적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 잔액이 가장 적게 남는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원금 균등이 1년 만에 빚 다 갚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원리금은 2년 걸리고 최저는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에 탁 잘랐을 때 잔금이 가장 적게 남은 게 누구겠어요? 원금이죠. 왜요? 얘는 앞으로 6개월만 갚으면 다 끝나니까. 그 뜻이라고. 그러면 조기 상환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1년을 빌렸는데 갑자기 6개월 만에 내가 로또가 됐어. 그럼 그거 갚아야 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조기 상환 해봤어요? 조기 상환을 가면 여러분 조기 상환 수수료 달라고 얘기해요. 네. 조기 상환 수수료 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앞으로 받을 이자에 대해서 못 받았으니까는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달라는 소리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기 상환 시 미상환 잔금, 요게 그거예요. 미상환 잔금 잔액이 가장 적게 남는 거겠죠. 왜요? 얘가 가장 빨리 갚고 있으니까는. 얘는 1년 만에 갚는다니까. 근데 6개월 만에 빚을 갚으러 가니까는 남아있는 잔금은 6개월치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지. 그게 금액이 제일 적다라는 거겠지. 제일 빨리 많이 갚는 거예요. 원금 균등.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옆에다가 지금 147쪽 있죠, 여러분. 147쪽 있죠, 여러분. 147쪽. 죄송해요. 347쪽. 죄송해요. 죄송해요. 347페이지. 죄송해요. 347페이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대출 상환 및 추이 및 잔고의 형태 나와 있죠. 그 옆에 빈칸 있죠, 여러분. 거기다가 요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림으로 하나 끝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저 그림을 굉장히 보기 편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원금 균등의 모양이에요. 이해됐어요? 요 그림 하나만 그려놔 주세요. 됐어요? 자, 이게 여러분 초기예요. 이게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쌤 금액이에요, 금액. 오케이? 됐어요? 자, 요렇게만 쓰고 저 한번 보세요. 감이 오죠, 이제. 감이 오죠. 그러면 보세요.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의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끝날 때까지 맞죠? 그러면 초기에 갚는 돈의 크기가 이만큼이거든요. 제일 크다고 이게. 감 잡았어요? 그러면 이 기간은 어때요? 제일 짧다고. 감 잡았어요, 지금?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요, 보세요. 감소하는 게 3가지로 말씀드렸죠? 이제 써야 돼. 밑에다가. 이자 감소하고요. 월, 리금 감소하고요. 대출 잔액도 감소합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쓰라는 것만 쓰세요.
오케이. 그럼 얘는 잔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제일 적겠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얘는 잔금 비율이 제일 적겠네요. 감 잡았어요? 요 설명을 들으시고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그림 좀 복잡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원리금 상한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죠? 이자 상한에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대출 잔액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네요. 그럼 원금 상환액만 일정하네요. 맞아요? 그 그림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돼요. 원금 균등이 나왔을 때. 아시겠죠? 오케이. 요걸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이자를 일부러 다른 색으로 칠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색으로 그리시네? 요게 이자인데. 그러니까 이자 점자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게 제일 짧아요. 왜? 기간이 짧다고. 왜? 갚는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감 잡았죠?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계산 문제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법, 계산 방법은요, 원금은요, 융자 원금에서 나누기 상환 기간이에요. 자, 무슨 말이고 하냐면요, 내가 1억을 빌리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요. 그러면은, 한 회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잠깐만. 또 눈만 쳐다본다. 또 눈만 쳐. 잠깐만. 내가 1억을 빌렸어요.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돼요. 그럼 원금 얼마예요? 1,000만 원. 그 뜻이에요. 오케이? 요것만 보고 넘어가자고요. 일단 알겠죠? 그러한 뒤에 이자는요, 융자 잔금 남은 금액, 아까 잔액에다가 이자율이 얼마인지 곱해주면 이자가 나올 거예요. 이건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내가 1억을 빌렸어요. 그럼 잔고가 1억이겠죠? 그럼 거기에다 이자율 5% 곱하면은 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원금 균등은 굉장히 쉬워요, 문제가 실제로. 바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숫자를 다 줘요, 지문에서. 그래서 원금 균등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입니다. 요건 다 그러셨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뭐라고요?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낸다고요. 끝날 때까지. 감 잡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내는 건데 매 기간 균등하게 낸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원금 상환분은요, 증가합니다. 이자 지급분은 감소하고요. 원리금은요, 변하지 않죠. 왜요, 쌤? 원리금을 균등하게 내니까.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디귿. 원금 균등 방법에 비해서는 초기 자금 회수가 늦어요. 맞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원금 균등이 가장 빨리 많이 낸다고. 금액을. 감 잡았죠? 늦지만 점증식 저 뒤에 또 있어요. 점증식 상환 방식에 비해서는 초기 자본 회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게 아까보다 길다는 느낌 들죠, 지금? 아까 여기서 끝났잖아. 이게 기간이 길어진 거라고. 감 잡았어요? 이게 기간이 길어진 거라고. 아까 그림은 내가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렇게만 했잖아요. 그쵸? 이것보다 더 길다고, 기간이. 이 뜻이에요.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려야 돼. 그게 여러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자, 보세요. 그럼 내가 똑같이 그려드릴게요. 이쪽 좀 당겨주시겠어요? 네, 좀 한번 당겨주시겠어요? 아까 거는 여러분 내가 요렇게 그렸다고, 요렇게. 오케이?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여러분? 원금이고 요게 뭔데요? 요게 원리금인 거지. 감 잡았어요? 그러면 이 기간은 얘보다 더 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얘 갚는 금액이 얘보다 작잖아, 지금. 그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 길게 갚아야 되는 거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같은 1억을 빌리면 얘는 빠르게 많이 갚는 거고 얘는 똑같이 갚는데 원금과 이자를 기간이 더 길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이번에 문제 나왔어요, 실제로. 다음 중 회수 기간이 짧은 것부터 긴 것으로 쓴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원금은 여러분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에 건 뭐예요? 원, 밑에 거는 이자가 되는데, 잠깐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건 지우고, 이미 그렸으니까 지우고, 자, 그랬던 이유는 이게 더 길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뭔데요? 기간이잖아.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거는 잘 쪼개야 돼요. 이거는 요렇게 쪼개야 돼요. 요게 이자고 이게 원금이에요. 반드시 잘 쪼개셔야 돼요. 이렇게 쪼개고 막 난리 난다니까요, 지금.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쪼개고 난 뒤에, 여러분, 이게 금액이죠, 여러분, 그쵸? 이게 금액이죠, 그죠? 가로축이 기간이고, 그쵸? 네. 자, 요거 그렸었어요? 요거 한번 그려주세요. 요거 한번 그리세요. 이자 요거예요. 이자 요거예요. 그 그림 옆에다 그리시면 안 될까? 밑에다 그리셔도 돼요. 근데 옆에다 그리셔야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서. 거기 보면 빈칸 있잖아요. 날개라고 하는 부분, 저희 책에서. 예. 요 그림 하나만 그려놔 주세요. 되셨나요? 네. 됐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도 감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자는 감소해요. 오케이?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자, 여러분, 좀 쓰시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든 이자 상환액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공통점이 그거예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왜 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이자 상환액이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둘 다 이자 상환액은 감소합니다. 공통점이에요.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만약에 잘 외워두셨다면 이 지문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게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꼭 그림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회수 기간이 더 길어요. 상환 기간이 더 길다고요. 아시겠죠? 뭐보다? 원금보다. 오케이?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볼게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기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맞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기간 균등하게, 금액이 균등하게 갚는 상환 방식이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금 상환분은 증가해요? 네, 쌤. 원금은 증가하네요. 원금은 점차 증가해요. 여러분, 오케이? 이자 지급분은요? 감소하네요. 원리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똑같이 오네요. 맞아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공통점은요, 이자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오케이. 그럼 요거 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초기 자금 회수가 늦어요. 뭐보다? 원금보다. 하지만 뭐보단 빠르다? 점증식. 뒤에 나올 거예요. 체증식인데 그거보다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금을 매기간 일정하게 갚는 거예요. 맞아요? 이자 상환분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이자 상환분이 감소하고 원금이 일정하니까 원리금 상환액은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대출 잔액 역시 감소하겠네요.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회수기간이 빨라요? 늦어요? 빠르고 초기에 갚는 금액이 커요? 작아요? 제일 커요. 오케이, 됐어요. 계산하는 법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이거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란 말은 뭐냐면요,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이 일정하다, 불변하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원금 상환액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왜요? 이자 지급분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자 지급분이 작아진대요. 근데 원리금 똑같대요. 그러면 원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커지겠지.
이자 지급분이 작아지는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개념이 됐어요? 그 뜻이라고. 그러면 초기 자금 회수가 원금보다 빨라요? 느려요? 느리겠지. 맞아요? 하지만 뒤에 나온 점증식보다는 빠르다. 즉 가운데 있다는 뜻이겠죠. 순서를 따지면. 그쵸? 오케이? 회수 기간이 가장 빠른 게 뭐? 원금. 그 다음이 뭐? 원리금. 그 다음이 뭐? 채증식. 점증식. 점증식이 점차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뜻이에요. 자,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계산할 때는요, 여러분, 융자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야 돼요. 저당 상수는 문제에서 줘요. 그래서 그걸 곱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역시 이자는요, 아까 융자 잔고 1억에다가 이자율 5% 나오면 500만 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 구하는 건요, 똑같아요.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하지만 원금을 구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융자 잔금에서 상환기간을 나누면요, 원금이고요. 오케이? 상환기간 나누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금이. 그쵸? 내가 아까 1억을 10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요, 1000만 원씩 했던 것처럼. 그쵸? 그리고 원리금은요, 융자 원금에서 저당 상수를 줘요. 문제에서. 그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원금을 얼마씩 갚는지 나와요. 점점 커지겠어요? 점점 작아지겠어요? 원금은 점점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원금은 점점 커지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거예요. 계산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일단 정의만. 원금 균등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다. 이자 상환액은 감소한다. 원리금 상환액도 감소한다. 대출 잔액도 감소한다. 모양을 그리면요, 요거 떠올라야 돼요. 자, 원리금 균등은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일정하게 갚는다. 이자는요, 감소하고요. 원금은요, 증가하고요. 원리금은요, 불변한다겠네요. 맞아요? 초기 회수 금액을 회수하는 게 누구보다는 느려요. 원금보다는 느리지만 누구보다 빨라요? 점증식보다는 빠르다. 모양은 요게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원금, 요게 원리금. 기간이 더 길잖아. 금액이 더 작잖아. 그 뜻이에요. 요게 금액, 요게 기간. 요게 금액, 요게 기간. 감 잡았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요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최정식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양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길게 그렸죠? 이게 제일 길죠? 딱 봐도 제일 길죠? 네. 요거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론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점증식 상환 방법은요, 여러분. 초기에 지불금이 작아요. 그러다가 점차 증가하는 거예요. 기간은요, 제일 길어요. 근데 여러분,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딱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기간이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걔는 기간이 가장 길어요. 뭐보다? 점증식보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기간으로 보면 여러분, 원금이 제일 짧고, 그죠? 그 다음에 원리금이 제일 그 다음이고, 최정식이 그 다음이고, 감 잡았어요? 넘사벽, 이렇게 넘사벽, 이렇게. 넘사에서 만기 일시 상환 나오는 거예요. 감 잡았죠, 일단? 여기 기간이 많이 걸리는 순서예요. 감 잡았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정의만 한번 보시죠. 초기 지불금이 낮은 수준이다가 후기로 갈수록 지불금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이게 포인트지. 미래 소득이 안정적인 젊은 저소득층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 하냐면요. 젊은 사람 있잖아요. 젊은 사람. 젊은 층에게만 해줘요. 실제로 40 미만만 해줘. 40 이상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앞으로 너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야 이걸 해준다고요. 왜? 네가 점점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개념만 받아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요, 보세요. 그리고 얘는 보세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이자도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유리하겠어요? 짧아야 유리하겠어요?
감 못 잡으셨어요? 자, 다시. 자,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내가 이자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있는데, 요 보유하는 예정 기간이 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를 계속 내야 되겠죠? 이 집을 갖고 있는 동안. 그럼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당연히. 왜? 내가 이자를 많이 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주택을 보유할 만한 예정 기간이 짧아야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이랬죠? 어쨌든 내가 내는 이자는 적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내가 이 주택을 사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겠대요. 그럼 나는 앞으로 이제 30부터 40까지 그냥 이 집의 노예가 돼서 계속 이자만 내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보유한다 그러면 내가 3년 보유하고 끝낼게요. 그러면은 그냥 3년만 딱 하고 그냥 땡 치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7년간의 가까이 이자를 내가 세이브할 수 있잖아.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냐면요. 보세요. 미래 소득이 안정적인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고요. 오케이?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만한 기간이 짧아야 유리하다는 거지. 왜? 이자를 그 기간 동안 덜 내니까. 감 잡았어요? 그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 내가 이자만큼도 돈을 못 갚는 거야. 그럼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불어나게 되겠죠. 그 뜻이에요. 부의 상환이란 말은. 감 잡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의 상환이란 말이 어렵지 않아요. 부의 상환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금은 냅두더라도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를 갚을 만한 돈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환인데 안 좋다고. 오케이? 그 뜻이에요. 부의 상환, 즉 이자 금액만큼 융자 잔고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지. 왜? 이자를 못 갚고 남은 이자에 대해서는 융자 잔고가 계속 늘어나니까. 감 잡았어요? 내가 1억을 빌려서 1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도 못 갖고 있는 거야. 그럼 50만 원만 내고 그 이자 50만 원이 다시 융자 잔고에 붙어버린다는 거지. 1억을 빌렸는데. 그럼 앞으로 1억 5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겠지. 그 뜻이에요. 부의 상환이란 말이. 감 잡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점증식, 즉 체증식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미래 소득이 안정적인 젊은 층에게 유리하고요.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세 많으신 분한테 이거 안 해줘요. 네. 실제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해줘요. 그래서 중장년층들한테 유리해요. 근데 보통 우리 여러분 원리금으로 많이 하시죠. 네. 돈 빌려보면 원리금으로 많이 상환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있다. 그러면 원금으로 빨리 하셔도 좀 좋아요. 왜냐하면 내는 이자가 적거든요. 그 뜻이에요. 감 잡았어요? 오케이. 그렇게 설명드리고 잠깐만 요것도 하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죠. 돈 갚는 방법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월, 리, 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증식 혹은 체증식이라고 얘기해요. 체증식이 있는데 여러분 크기 비교 정리를 할게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초기에 갚는 돈,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큰 게 어디가 가장 커요? 원금이 크죠? 그 다음은요? 원리금. 요렇게 해요. 감 잡았어요? 요걸 올릴게요. 헷갈릴까봐. 써드리고 올릴 거예요. 그러면 원금이 크고 원리금이 크다는 거예요. 오케이? 감 잡았어요? 초기에 돈을 제일 많이 갚는 게 뭐라고요? 원금. 그 다음은요? 월리금. 그 다음은요? 점증식. 감 잡았죠? 자, 다른 색깔로. 여러분, 그러면 잔금의 크기를 그러죠. 대출 잔액은 어디가 가장 많이 남겠어요? 점증식이 가장 많이 남겠죠? 그 다음은요? 원리금이 남겠네요. 왜요? 얘는 빚을 빨리 많이 갚는다고. 감 잡았어요? 그리고 얘는 그 다음이고 얘는 그 다음이에요. 크기 비교로 물어봐서 그래요.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만기 일시상환 여기 있겠죠. 있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자 보세요. 총 이자 상환액. 자 다른 말 바꿔드릴게요. 이자를 가장 많이 낸 거는 무슨 상환 방식일 것 같아요? 당연히
체증식 원리금이죠. 쌤, 왜요? 늦게 갚잖아. 기간이 제일 오래 걸리잖아. 맞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겠지? 누적, 죄송해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데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겠지. 감 잡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회수 기간이 가장 긴 데가 어디예요? 점증식이겠죠. 여기겠죠. 회수 기간이 가장 긴 게 이쪽이겠죠. 이거 하나만 적어놔 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기일시 상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있을 거라 그러면 그렇죠? 만기일시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을 빌려서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만기에 원금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엄청 긴 거지. 네가 원금 갚을 때까지 내가 계속 이자만 받아 먹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자가 비싸요. 왜? 원금을 못 갚고 있으니까. 감 잡았어요?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제가 반드시 맞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나만 해주세요. 잔금, 총이자 상환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 회수 기간. 오케이. 됐죠?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쓰셔도 됩니다. 천천히 쓰세요. 총이자 상환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 회수 기간. 모르는 것에서 말씀하세요. 저 불러드릴게요. 잔금, 총이자 상환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 회수 기간. 이렇게 해요. 다 쓰셨어요? 그렇지. 됐어요? 요거 머릿속에 넣고 문제풀 한번 가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맞아요? 오케이. 기억.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됐어요? 읽지 마. 읽으면 안 돼. 여기서 읽으면 안 돼. 여기서 읽으면 난리 나요. 원리금 상환액 오케이. 대출 잔액 오케이. 잠깐만 여러분. 원금 균등 상환에서 3개가 감소한다 말씀드렸죠. 뭐가 감소해요? 이자 감소. 또 뭐 감소해요? 원리금 상환액 감소. 또 뭐 감소해요? 대출 잔액 감소. 그럼 보죠. 원리금 상환액 감소. 대출 잔액 감소. 어떤 상환 방식일 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만요. 맞아요? 문제 이렇게 풀라고요. 기억 맞아요? 맞네요.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맞아요? 오케이. 매 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뭐가 감소해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말했던 게 그거예요. 이거 썼죠? 잠깐만. 이거 잠깐 지우고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렇지. 그걸 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내가 그림을 그려라 안 그려라 말씀 안 드릴 텐데 저는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원금 균등이죠.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짧게 딱 그리면 돼요. 이거 원금이죠. 이거 이자죠. 이자 줄어들었어요? 네. 원리금 줄어들어요? 네. 맞아요? 아까 잔액 준다고 말씀드렸죠? 잔액 준다. 기억 맞겠네요. 맞아요?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나왔잖아요. 그림을 그려보죠. 원금이죠. 이자네요. 맞아요? 그럼 원금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이자는 점차 감소한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에 만약에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 그리고 이자 점차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질문이죠. 뭐가 원금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 나왔잖아. 그리고 대출자산 감소 나왔잖아, 그렇죠? 이자 감소한다 나왔잖아, 그렇죠? 감소하는 거 원금은 세 가지. 원리금, 이자, 잔액. 그렇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은요, 뭐가 감소한다고요? 이자가 감소한다고. 이게 공통점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걸 보시면은 딱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이자 상환액이 감소한다. 그게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상관없이 이자는 감소한다. 오케이? 요거 세 가지 감소, 한 가지 감소. 감 잡으셨죠? 이자, 원리금, 잔액. 이것도 이자. 이게 뭔데요? 감소하는 것들. 이거 뭔데요? 역시 감소하는 것들. 이게 기간이고 이게 금액이다. 오케이? 이자는 감소. 이자는 감소. 원금은 균등. 원리금은 균등. 감 잡으셨어요? 기억 맞고 니은은 틀렸네요. 맞아요? 이자는 감소하고 원금은 증가하겠네요. 얼만큼?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증가하겠네요. 왜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니까. 오케이? 네.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 점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맞아요? 맞네요. 점차 소득이 늘어나야 내 것도 점차 갚을 수 있으니까 모양은 이거겠네요. 그렇죠? 감 잡았죠? 내가 왜 이렇게 길게 그리는지 아시죠 지금? 디귿 맞네요. 문제는 리을이에요. 대출 기간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원금이 크고 점증이 그 다음 원리금이 그 다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럼 여러분 여기 뭐야? 이자 수입 크기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여기가 점증이 와야 되겠죠. 가운데는요 원리금이 와야 되고 마지막이 원금이 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까 이 그림 기억나시죠? 원금, 리금, 체증시.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요? 여러분 그랬던 거? 원리금이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외 없어요. 원리금이 가운데 안 박혀 있는 건 다 틀렸어요. 왜냐면요, 지문에서 무조건 원금과 원리금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증식을 넣느냐, 만기 일시 상환을 넣느냐, 그 차이일 뿐이거든요. 근데 체증식이든 만기 일시 상환이든 똑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서 원리금이 가운데 있지 않은 거는 무조건 틀렸어요. 100%예요. 문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원리금이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초기 상환의 크기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잔금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적 원리금 갚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출 기간도 마찬가지고, 회수 기간도 마찬가지고, 총이자 지급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리금이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가장 키 포인트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리금이 이 세 개 중에 가운데 있어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없이 볼게요. 세 개 나왔어요. 원금, 체증, 원리금 나왔어요. 제가 무조건 원리금 가운데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틀려요? 100% 틀렸어요. 안 봐도 돼요. 원리금 가운데 딱 박아놓고 좌우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그랬던 그림 있잖아요. 초기 상환액은 원금이 크고, 잔금, 이자 상환액, 그리고 총 누적 원리금 상환액, 대출 기간, 이거는 반대가 크다. 이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딴 거 외우지 말고 제발 원리금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내가 자금의 상환 방법을 따질 때 순서 비교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원리금 상환 방법이 가장 가운데 딱 놓고 좌우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오케이? 답은 기역과 디귿이죠? 2번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잘 보고 계시죠? 오케이. 자, 16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만 보실게요.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 부채 상환 비율, 즉 3번 여러분. 3번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 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해요? 아니에요. 금융위원회에서 정해요. 금융위에서. 이번에 문제 나와서 그래요, 또. 그래서 금융위에 또 나왔어요, 여러분. 미치겠어, 지금. 금융위에 왜 자꾸 나오는 거지?
한국은행장은요, 뭘 발표만 해요? 뭐 발표해요? 기준금리 발표해요. 기준금리 발표할 때 이창용 씨죠,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장이에요. 기준금리 얼마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러 나와요. 나중에 뉴스 한번 보세요. 올해는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 자꾸 올리고 있으니까는 한국은 그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은 거를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금리가 높으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나 외환 있잖아요, 외환. 다 들고 나가버려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버리겠죠. 왜? 이자 더 많이 주니까. 그들은 뭐 1, 2억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 조 원씩 굴리는 사람들인데, 그게 1%가 이자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오케이? 여러분 뉴스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면. 실제로 그래요. 올해는 발표 끝났어요. 한국은 끝났어요. 네, 한국은 더 이상 금리 조정에 대한 발표가 끝이 났어요. 올해는. 내년에 아마 또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담보 인정 비율 LTV죠. 총부채 상환 비율 DTI죠. 이게 LTV고 이게 DTI죠.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창용 씨 한국은행장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예요? 하니까 국장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아니 이름을 얘기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예요? 원희룡 씨죠. 맞아요? 환장한다네.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예요? 했는데 국장! 무슨 말이야 도대체? 누구예요? 이름 얘기하니까 국장! 이 국장이에요. 무슨? 이름 얘기하라고 하니까 계속 국장이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쵸? 최근에 재건축 기준이 많이 완화해주고 있어요. 봤죠? 뉴스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니까 학교로 들으면. 요거는 이렇게만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에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한국은행장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17번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맞죠, 여러분? 1번 읽어볼게요. 원리금 근도 나왔어요. 그림 그려요.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맞네요. 쌤, 나 이거 보고 그림 그렸는데, 그랬어요? 이자 상환에 감소해요? 맞아요. 이자 상환의 감소는 볼 필요가 없어요.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둘 다 감소하니까. 근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뭐가 증가해요?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이 그림을 해석해 봅시다.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맞죠? 이게 금액이니까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거니까 답은 끝이에요.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자,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래요. 요거겠네요. 맞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요거겠네요. 맞아요? 원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잠깐만 여러분. 이거 좀 비교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비해 앞에 있는 이 말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까 크기 비교한 거 쓴 거 있잖아요. 그거 밑에서 세 번째 가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거기. 세 번째가 보면 나와 있죠.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게 어디예요? 점증식이죠. 맞죠? 틀렸어요. 크다가 아니라 작다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이렇게 풀라고요. 자, 그럼 비해를 다시 넣고 읽어볼게요. 사실 비해 앞에란 말은 명사는 지워도 돼요. 도움이 안 되거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 기간 만료됐을 때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 작지. 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제일 빨리 많이 갚는데 원리금 누적 상환된 금액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겠네요. 감 잡았어요? 문제 그렇게 푸시라고.
오케이? 이 비례를 지워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 원금이라는 얘기가 제일 크다고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작은 애예요. 왜? 빨리 많이 갚는다니까. 빨리 많이 갚는데 무슨 원리금 누적 상환액이 크겠어요? 제일 작겠지. 여러분이 썼던 밑에 거 세 번째 거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는 체증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더 작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초기 상환액이 제일 크다 했었죠. 뭐가요? 원금 균등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DTI가 총 부채 상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원금, 원리금, 체증 썼죠?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제가 위에다가 초기 상환액을 써드렸을 거예요. 맞죠? 기억나죠? 그리고 이게 어디가 크냐면요. 요거는 이렇게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맞아요? 잠깐만. 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자, 잠깐만. 초기 상환액 어디가 크냐고요? 원금이 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요. 체증식입니다. 그 위드 밑에다 하나 더 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DTI예요. 제가 왜 색깔 구분하는지 아시죠, 지금? 원금이 제일 큰 거는 빨간색이에요. 점증이 제일 큰 거는 파란색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아까 설명드릴 때 여러분 DTI가 뭐예요? Debit to Income의 뜻이에요. Debit to Income. 즉, 내 소득 대비해서 얼마를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현재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하고 점증식 상환 방식은 현재 소득이 없지만 앞으로 미래 수익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한테 빌려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수입을 기준으로 빚을 가장 많이 빌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원금 균등 갚는 사람이죠. 왜요? 그 사람들은 초기에 빨리 많이 갚는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이겠어요? 소득이 많다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감 잡았어요? 이거고 잘 그려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이만큼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초기에 소득이 많다는 소리겠어요? 적다는 소리겠어요? 소득이 많으니까 초기에 빨리 많이 갚는 거겠죠.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중장년층한테 유리하다고.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젊은 층한테 유리하다고. 얘네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소득이 적고 얘네 소득이 많겠죠. 감 잡았어요? 그러면은 내 소득, 즉 인컴 이게 인컴이거든요. 이게 데빗이고 이게 인컴이거든요. 데빗이고 이거 인컴인데 이렇게인데 소득인데 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빌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상환액을 많이 갚잖아. 여기서 많이 갚잖아, 초기에서. 맞죠? 그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DTI도 제일 큰 게 누구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체증식, 점증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항상 더 작다라고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 초기 상환액을 제일 많이 갚는 게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체증이에요? 원금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소득이 많다는 소리겠어요? 네. 그러면 DTI 소득을 기반으로 빚을 많이 빌릴 수 있겠네요, 그들은요? 오케이. 그 뜻이에요. 제가 처음에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해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초기 상환액을 많이 갚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겠어요? 나 지금 돈 많아, 이 뜻이에요. 수입 있어, 수입이 커. 그러면 빚은요 많이 낼 수 있겠네, 그 뜻이잖아. 총 부채 상환 비율, 인컴 대비, 내 소득 대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겠지.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점증식이 제일 작겠네요. 점증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작다 나와야지. 됐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했어요. 자, 4번 5번 볼게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초기 상환액이랑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조기 상환액이 나왔어. 조기 상환액.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얘는요 처음에 빚 갚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요 중간에 로또가 돼가지고 내가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으러 가는 거예요. 조기 먼저 갚겠다는 소리죠. 처음에 갚는다는 소리죠. 맞죠? 그래서 글자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자, 내가 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러 갔어요. 은행에. 내가 로또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빨리 갚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이자를 더 이상 안 내기 위해서.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잠깐만.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이 상환액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아니. 잠깐만. 그렇지. 맞아요. 이거 처음에 맞추시는 분 잘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조기 상환하러 갔어요. 맞죠? 룰루랄라 은행에 갔어요. 조기 상환하러 왔는데요. 상환액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조기 상환하러 갔는데 상환액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 남은 잔금이 얼만데 이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 상환액과 조기 상환액이 다른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기 상환을 갔어요. 그래서 남은 거 다 갚을게. 나 어제 로또 됐어. 이 뜻이에요. 그럼 가면은 조기 상환 시 상환액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잔금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잔금은 어디가 더 커요? 그림 생각해 봅시다. 아까 그랬던 그거 크기 비교 첫 번째 있죠. 아래에 첫 번째 있는데 잔금은 어디가 커요? 점증이 크고 원리금이 크고 원금이 제일 작죠. 그럼 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커요, 작아요? 더 작지 당연히. 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빨리 많이 갚았다니까.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상환액이 잔금이 더 많이 남아있겠어요? 적게 남아있겠어요? 적게 남아있겠지. 그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3번도 어렵고 4번도 어려웠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마지막 5번. 점증 체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요. 맞아요? 잠깐. 앞에 거 안 읽었는데 잠깐만.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요. 맞아요? 요거 보고 이자 부담이 작대요. 여러분, 이게 뭐의 정의냐면요. 잠깐만. 이게 뭐의 정의냐면요. 점증이 아니라 이게 원리금을 이야기하고, 원금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요. 잔액이 감소한대잖아. 아까 감소하는 거 세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자 상환액 감소, 원리금 감소, 대출 잔액 잔금 감소. 그게 뭐예요? 원금 균등. 이게 원금 균등 뜻이에요. 감 잡았어요? 요거 일부러 명사를 바꿔드린 거예요. 앞에 지문 명사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정리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뜻이에요. 자, 18번입니다. 18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저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왔어요. 맞죠? 자, 그림 그립시다. 원금, 이자. 맞죠? 오케이. 자, 원금 균등 딱 떴어요. 오케이. 알겠어. 근데 맨 마지막에 봐봐요. 맨 마지막에. 감소한대요. 하나밖에 없죠. 감소하는 거. 뭐 감소해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이자. 이 그림 그려놓고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한다. 감소한대요. 뭐가? 이자가. 뭔데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림 그려놓고. 맞죠? 원리금 체크하고 뒤에 감소한대요. 뭐가 감소하는데요? 이자가. 다시 물어보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이자가 점차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요? 이자 감소는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똑같다. 공통점이다. 이거예요. 감 잡았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에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원금 균등 나왔죠? 자, 그림 그립시다. 그랬나요? 그럼 원리금이 무슨 말인데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줄어드네요. 맞아요? 뭐 세 개 줄어드는 건 뭔데요? 이자, 원리금, 그렇죠. 잔액. 이거 뭐라고? 감소한다고요. 근데 원리금이 동일하대요. 동일하지 않지. 감소하지, 감소. 동일하다고 고치려면 뭐 빼야 되는데요? 원리금 빼야 되잖아. 원금은 동일하겠지. 왜? 요거니까. 왜? 요거니까. 동일하다고 살리고 싶으면은 원리금을 원금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감 잡았어요? 오케이.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요? 더 빨리 많이 감다고 말씀드렸잖아. 계속 말씀드렸잖아. 맞죠? 감 잡았죠? 답은 3번이에요. 오케이? 아까 그래서 밑에 보면은 회수기간 해가지고 제일 긴 게 점증, 가운데가 원리금, 그 다음이 원금. 회수기간 제일 짧은 게 뭐라고요? 원금. 감 잡았죠? 답은 3번이에요. 4번. 점증기 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소득이 줄어든대요. 난리 나지?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쵸? 맞아요? 5번. 만기일시 상환. 점증식보다 더 뒤에 있는 거.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아니죠. 이자 수입이 제일 큰 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에요. 오케이? 감 잡았죠?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요, 여러분, 원금은 하나도 안 갚아. 계속 이자만 갚는 거예요. 그럼 뭐 원금이 안 줄어드니까 이자는 크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크겠지. 그 이자를 만기 때까지 계속 내는 거예요. 원금은 하나도 못 갚으면서. 그러고 난 뒤에 만기에 한 방에 원금을 갚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원금을 갚으면서 가고 있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이자가 많겠죠. 그 뜻이에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딱 내고 끝. 그 뜻이에요. 오케이? 자, 19번입니다. 요거 좀 씹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 33회에 나온 문제예요. 이번에 나온 문제예요. 뭘 물어봤냐면요. 회수 기간이 짧은 것부터 긴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것부터 긴 것으로 나열한 것은 이 답이에요. 오케이? 자, 잠깐만. 쌤, 나는 회수기간 생각이 안 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원금, 원리금, 점증 혹은 만기일시 상환 3개 나왔죠. 지금 가운데 하나 떠야 되겠어요. 순서상 맞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뭐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가운데 뭐 와야 돼요? 맞죠? 원리금 어디 있는데요? 니은에 있죠? 맞아요? 그럼 니은 찾아볼게요. 니은 가운데 있죠? 없죠? 이거 씹혔네. 죄송해요. 이거 디귿 니은 기억이에요. 죄송해요. 니은 디귿 기억이고요. 없죠? 있죠? 그럼 답은요? 1번 아니면 5번 중에 찍어야 되겠죠? 감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거 볼게요. 회수기간이 짧대요. 제일 짧은 게 뭐예요? 왜요? 돈 많으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 하시는 분은 돈이 많다는 소리예요. 소득이 많다는 소리라고요. 초기에 빨리 많이 갚는다고요. 그럼 여기 뭐 와야 되겠어요? 앞에 짧은 기간이 맞죠? 답은요? 앞에 기억 끝났잖아. 디귿하고 기억 쌓았단 말이에요. 앞에 뭐 오는데요? 기억 와야 되잖아. 니은 가운데 있고 맞죠? 답은요?
끝. 저랑 풀었던 제자님들은 이거 1번, 5번 중에 찍었을 거예요, 아마. 만약 못 풀었다면. 근데 여러분 1번 찍을래요, 5번 찍을래요? 그럼 뭐 찍고 싶어요? 1번 찍고 싶어요? 그럼 맞았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어요. 근데 원리금이 가운데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은 훨씬 더 빨랐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걸 그렸겠죠. 요걸 그렸겠죠. 요걸 그렸겠죠. 감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있었나요? 회수기간. 맞죠? 제일 큰 게 이쪽. 이렇게 풀었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반대로 물어봤으니까 짧은 게 원금, 원리금, 최증식. 최증식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왔어요? 만기일시 상환이라고 나왔어요. 만기일시 상환은요, 이렇게 넘사벽 가면요, 만기일시 상환이 나와요. 이번에 나온 문제였었어요. 왜 크기 비교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